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강원도에서는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어서는 등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하루 확진자 수가 최대 7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의료 부담을 고려해 재택치료를 장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택치료는 격리와 치료를 확진자나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연휴 닷새 동안 강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00여 명.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00여 명에 달합니다. 설 연휴가 끝난 이번 주엔 하루 6,700명 선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입니다. 지난 1월 첫째 주 40%대에 그쳤던 오미크론 검출률은 지난주엔 93%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 감염력이 밀집도가 높은 도시 지역의 활동량이 많고 접촉이 잦은 연령층에서 확산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원도 전체 병상 가동률이 53%로 다소 여유가 있지만 현재 확진자 증가 추세라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시설이나 병원 수용보다는 재택치료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관리 인력을 187명으로 늘리고 최대 관리 가능 인원을 4,800명까지 확대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800명이 넘어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가급적이면 재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도내에서도 재택치료를 재택치료를 도입한 지난 8월 말부터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가운데 7%가량이 확진 판정을 받은 점은 해결 과제입니다. 춘천과 원주 등 6개 시군에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을 분리하기 위해 안심숙소를 운영 중이지만 이용률은 높지 않습니다.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선호하는 데다가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이 넘는 자기부담금도 기피 원인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를 갈아치우는 가운데 재택치료가 주요 해법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하는 새로운 진단체계가 도입된 첫날, 신속항원검사소가 큰 혼선을 빚었습니다. 설 연휴를 끝내고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오전 중에 그 검사가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 종합운동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가 신속항원검사소로 전환된 첫날,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이곳을 찾았던 시민들은 그냥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낮 12시가 되기도 전에 자가진단 키트 420명분이 마감됐기 때문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오전에만 수백 명 몰리면서 검사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항원검사소가 조기 마감되면서 원주의료원에 마련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크게 붐볐습니다. 하지만 정확성이 낮은 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유증상자에 대한 준비나 지침이 없어 의사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신속항원 검사가 편리하긴 하지만 민감도랑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아직 의사들 간의 어떤 합의나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도내에선 병의원 51곳이 코로나19 검사 병원을 신청했지만 도입 첫날 갈 수 있는 곳은 원주 4곳과 춘천과 강릉 2곳, 동해와 태백 1곳 등 모두 10곳에 불과했습니다. 하니까 여기하고 몇 개 안 나오더라고요. 좀 큰 데는. 그렇게 검색해서 온 겁니다. 전체적으로 1시간은 그냥 기다리는 것 같아요. 원주시는 검사 시간이 짧은 PCR 검사와 달리 신속 항원 검사는 검사 후 15분에서 20분 정도 현장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이로 인한 현장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당분간 번호표를 배부해 검사 시간대를 분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특별히 이제 방역 패스 목적이 아닌 분들은 판매되는 키트도 저희가 양성이 나오면 그거를 잘 밀봉해서 저희한테 가져오시면 저희가 PCR 검사를 다시 해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검사 가능한 병의원이 늘어나면 이 같은 혼잡이 줄어들 것이라며 병의원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사이
공무원들과 공기업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시행했는데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규정을 만들어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취재입니다. 동계올림픽 건설 붐이 일던 지난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강릉 유천지구 땅을 매입한 뒤 4년 뒤 막대한 차익을 거둔 LH 영동사업단 부장 A씨가 구속되고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B씨, C씨와 함께 유천지구 홍제동 부지 8곳을 싸게 매입한 뒤 4년 뒤 되팔아 6억여 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에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 의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 잇따르자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지난해 10월 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재산등록 의무자로 지정하고 공직자들의 부동산 취득 제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규정을 제정하기 시작해 1월 말까지 64곳의 시군들이 규정을 만들었고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10월 삼척시를 시작으로 양구, 양양, 동해, 태백, 철원, 화천, 속초까지 모두 8개 시군이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한 속초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는 관광과,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등 11개 부서 직원들의 업무 관련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무 관련된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마련된 지침으로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부서와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현재 관광과외 10개 부서 200여 명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직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은 다른 시군들도 서둘러 규정을 만들 것으로 보여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자 강원도가 농업인력 지원 종합계획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10개 시군으로 확대해 내국인 인력 수급을 활성화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 사태에 대비합니다. 또 외국인 인력은 이탈률이 낮고 농가 선호도가 높은 곳을 발굴해 배치합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을 통해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 인력 지원 포털을 통한 온라인 인력 수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겨울방학 기간 동안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로 찾아가는 대입지원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전에 신청한 14개 학교 가운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2명의 대입지원관이 대입 설명회와 1:1 진학 상담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2023년 대입의 특징과 내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일부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 이해, 선택 과목과 대입 평가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최강익 하천 중고등학교 교장이 강원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강익 교장은 무너진 강원교육의 대전환을 위해 교육감 인사권을 내려놓고 모든 학교에서 교장 공모제를 실시해 학교 자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진단을 통한 맞춤형 수업, 평가, 피드백 체제를 갖추고 방과 후 주말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50만 원의 교육문화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4가지 핵심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강원도가 오는 7일부터 2주 동안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춘천과 홍천, 철원과 화천, 인제 등 농식품부가 선정한 동물보호센터 10곳입니다. 사육실을 비롯한 시설 상태와 동물의 입소, 관리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하고 동물 학대가 적발되면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다 음주 단속에 도주하던 중 단속 순찰차 등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중국 국적의 41살 원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원 씨는 작년 5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중앙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다 남원주 나들목에서 출동한 경찰을 피해 차량 7대를 충격하고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 범행으로 다친 경찰관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춘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가 새학기를 맞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용료의 30%를 할인해 줍니다. 춘천시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학생증이나 주민등록 등본을 보여주면 이용료 30%를 다음 달 말까지 할인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기간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20% 할인합니다.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는 국내에서 가장 긴 3.61km로 지난해 10월 8일에 개장했습니다. 강릉시가 중화권 지역을 대상으로 인터넷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10월 중국어판 페이스북과 웨이보 채널을 개설해 시즌별 이슈와 관광지 등을 주제별로 올리고 있으며 중국 대표 SNS인 위챗도 계정 개설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오프라인 국제 교류와 홍보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중국과 대만, 홍콩 등의 맞춤형 홍보를 벌여 도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을 잇는 2022 평창 평화포럼이 오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대관령 알펜시아 일원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펼쳐집니다. 이번 포럼은 경제와 스포츠, DMZ 평화지대와 UN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평화 공공 외교 등 5개의 핵심 주제로 진행되며 부문별 33개 회의로 꾸며져 현장 참가 인원 2,000명, 온라인 참가는 100만 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창군은 평창 평화정신과 공공외교 등 4개의 회의를 직접 주관하며 올림픽 유산과 평창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척시가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삼척시는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한 청년 실태 조사와 현황 분석 등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5년 단위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248억 원을 투입합니다. 청년 정책은 일자리와 주거, 교육 분야 등 5대 분야 45개 과제로 나눠 추진되며 특히 청년층에서 주로 요구한 일자리 지원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개최 의지를 불태웠던 평창 대관령 눈꽃 축제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평창군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 행정안전부가 축제 취소를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축제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당초 오늘 개막하려던 대관령 눈꽃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된 눈 조각들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일반에 무료로 개방하며 축제와 상관없이 눈썰 매장은 안전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유료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횡성의 한 가정집 지붕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사냥이 구조됐습니다. 횡성소방서는 어제 새벽 4시 40분쯤 횡성군 청일면의 한 가정집 지붕에 멧돼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사냥을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구조 당시 사냥은 탈진 상태였지만 소방서 차고에서 휴식을 취한 뒤 춘천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인계됐습니다. 소방서는 야생동물 발견 시 소리를 지르거나 무리하게 잡으려 하지 말고 11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춘천시가 57억 원을 들여 신동면 행정복지센터를 새롭게 건립합니다. 신동면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자리에 신축되고
3층 규모의 35대의 주차 면적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특히 대강당과 생활 SOC 시설, 보건지소 등이 함께 설치됩니다. 현재 일반 설계 공모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 말에 완공될 예정으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는 인근 건물로 옮겨집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 선정과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이 펼쳐집니다. 이를 위해 인제구는 오는 21일까지 인제 주민 5명 이상이 활동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접수합니다. 인제구는 이들 신청단체 가운데 6곳을 선정해 최대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거 환경과 주민복지 증진 등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펼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